현재 보시는 화면은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된 종목군들을 간추려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증가된 종목들을 간추리는 한샘이라든지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LS전선 아시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그냥 관찰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고 10월 27일 언급을 해드릴게요. 한라라는 기업이 있고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왔죠. 321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이 3분기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PR 1 수준뿐이 안 된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한라그룹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주주 권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또 돈이 있으면은 다른 것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저 PBR로 거의 최상위급 정도 수준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NH투자증권 영업이익이 3,537억, 시총이 지금 현재 2조 7,800억 정도인데 1.97이에요. PER이. 이거는 뭐 싸죠. NH투자증권 싼데 지금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확실히 움직이고 있네요. 주가가 4% 넘게 상승하고 있다. 신한지주는 이번에 너무 잘 나왔죠. 1조 4,682억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PER 2.76. 금일 엄청나게 가죠. 보시면은 신한지주 지금 현재 4% 가까이 상승한다.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에서 베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삼성카드 역시도 이번에 영업이익 1,734억, PER 5.06, 진짜 주가는 33,300원 정도 되고요. 주가와 이런 시총 같은 경우는 엑셀 DD로 증권사로부터 직접 받는 정보들이에요. 그거 엑셀로 지금 뿌려주는 정보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살짝 지금 PER이 제가 계산하는 PER 멀티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59,000원 지지저항 공방, 이거 역시도 350조 수준에서 아마도 시장을 관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 컨퍼런스 콜이 열리죠. 10월 29일 컨퍼런스 콜이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눌리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건희 회장의 사후에 삼성그룹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정 부분 눌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주 권익 정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 관련 이 지분 처리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PER 7배 수준으로 7.15배, 상당히 싸죠.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는 환율이 좀 중요해요. 환율. 지금 현재 환율은 한 3.5원이 오른 1129.8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130원 밑을 깼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오늘은 반등을 주고 있지만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상황 여부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1100원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IT 수출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2009년, 2010년, 2011년도 국내 증시가 상승할 때 이명박 정부 리먼 사태 이후에 환율이 급등을 했죠. 1200원 수준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폈어요. 그게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버틸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닌가. 이게 환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한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1,000원이 깨지고 9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코스닥의 수출주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다시 계속적으로 봐서 신한지주가 지금 PER이 2.76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삼성카드도 5.06배, 금일 삼성카드도 오르고 있어요. 보시면은 2% 정도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역시도 굴뚝주. 근데 금일은 환율이 오르면서 이거는 0.4% 정도 빠지고 있는데 큰 흐름은 없어요. 골프전은 지금 PER이 한 7.31배, 상당히 싸죠. 골프전 역시도 실적주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개별주보다는 이게 4,400억,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베팅들, 그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 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다. 시가총액이 4,500억 수준에서 지지저항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괜찮아요. 이런 컨센서스 상위된 종목이고 이게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이 움직이는 정도의 폭에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닥이 한 1.8% 정도가 상승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 지금 4에서 1.5%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좀 주가 되는 종목이에요. 테마주 같은 경우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답답할 수 있긴 하지만 코스닥과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SDS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에 비해서 LG화학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현대제철이 있는데 현대제철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PER이 30배 수준.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334억이 나왔고 지금 시총이 한 4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PER로 따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현대제철과 이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재고를 털고 간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다음 분기가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베팅을 못하죠. 주가는 한 4만원 수준에서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3분기 그냥 실적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트레이딩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엑셀 파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와 PER, LG전자가 한 9만원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PER이 3.8 수준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59,000원이 7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것들, 여기 있는 컨센서스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가 뒷받침이 된다,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여기 들어오고 시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PER로 보고 이 PER이라는 거는 만약에 전기전자의 PER이 어느 정도의 PER을 적용을 받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과의 유대 관계,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PER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 증시에서의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정 부분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대거 베팅이 또 들어가요. 7배 이하에서 얘네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베팅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죠. 주가를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어느 정도에서 얘네들이 베팅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보고 금융지주사라고 하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B금융지주 이러한 지주회사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컨센서스 상회된 종목군들에 의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때 이제 멀티플을 적용해가지고 멀티플이 2배다, 멀티플이 4배다 라고 했을 때 4배짜리 종목을 선택하면은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빠질 가능성이 있죠. 생각해서 멀티플이 2배다 그러면 2배짜리 종목을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멀티플 2.76배인데 자 그러면 KB금융은 멀티플 몇 배냐? 아니면 우리금융은 멀티플 몇 배냐?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네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네들을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증권사가 있죠. 5개에서 10개 정도의 증권사가 있다라고 하면 자 NH투자증권은 1.97이다. 키움증권은 어느 정도다.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 거기에 비해서 컨센서스가 상회됐기 때문에 오히려 컨센서스 상회된 종목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베팅이 들어가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증권 기업, 키움증권, 신영증권, SK증권 등등을 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동종업계에서 1.98의 PR 정도다. 그러면 1.98이면 싸다라고 하면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만약 이게 비싸다라고 해도 지켜보는 거예요. 일정 부분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싸졌다라고 하면 그때 베팅 들어가가지고 타이밍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간단해요. 증권주 같은 경우 동종업계에서 가장 싼 게 지금 현재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관과 외국인이 베팅을 하는 것과 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조금 줄어든 거 전년이나 전분기 대비 이러한 종목들은 제외시키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발로 인해 가지고 굴뚝주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가 없죠. 작년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 전년 동기는 제외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바로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미래 이게 환율과 상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굴뚝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지켜보다 많이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일정 PER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베팅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 상황이 좋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다가 일시적으로 왜곡되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서서히 사 모은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클 수 있어요. 근데 잡주들 같은 경우는 10%, 20%도 빠지고 거기서 또 갈 때는 또 10%, 20%씩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펀더멘탈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발적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20% 맞고 마이너스 30% 맞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산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또 실적 나오면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결국 본인의 자산이 계속 축소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트레이딩 룸에 있을 때도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펀더멘탈로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주식 투자자가 얼마나 게으르냐면 이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조차도 계산하기 싫고 그냥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돈은 벌고 싶고 그리고 기다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루에 10% 이상씩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더로서 접근을 하죠. 시장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거는 증권사의 레이더에 그대로 걸리고 그러한 정보들은 공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정확하게 보고치고 그들의 빅데이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과 미수의 경우에는 결국
시간을 잡거나 주가를 계속 끌어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탈탈 턴 다음에 일정 부분 펀더멘탈로 회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종목들 괜찮습니다. 보시고서 이 동종 업종을 좀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증권이라든지 금융지주사, 카드사 이런 내수적인 종목들은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의 베팅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분히 시장 상황 바라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십시오.